안녕하세요, 은우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 취업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좀 힘들었던 순간들을 완전 솔직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영어죠.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해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듣기가 특히 안 됐어요. 이제 듣기가 잘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저를 포함해서 액센트가 달라지면은 굉장히 알아듣기가 좀 힘들어하는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어려워했었을 때는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리안, 말레이시안, 그리고 인도 출신 분들의 동료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액센트들이 저한테 너무 낯선 거예요. 제가 기적적으로 잘 알려진 회사에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입사를 하긴 했는데 처음에 온보딩이라고 해서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3일 내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합격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을 내가 듣고 있는 건가. 근데 진짜 퇴근하고 와서 3일 내내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이거 붙었는데 퇴사할 수도 없고 진짜 와 어떡하지, 나 앞날이 깜깜하네. 가뜩이나 제 말도 좀 자유롭게 스피킹을 하지 못했었을 때라서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막 자유자재로 이렇게 한국어처럼 하기는 어려웠었던 때였거든요. 또 하나 기억이 남는 건 싱가포르 전에 처음으로 워홀 가서 런던 생활을 하면서 그때 첫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인데 그땐 디지털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CEO가 진짜 엄청나게 막말하는 더치 분이었어요. 네, 뭐 더치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죠. 그분이 뭐 너 알아들었어? 막 이러면 아니? 되게 솔직하게 막 그렇게 말을 할 때였어요. 그날은 그분이 막 한참을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다가 갑자기 저의 표정을 딱 보더니 너 알아들었어? 근데 갑자기 막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면서 그렇게 막 엄청 짜증내고 되게 막말하시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어가 언제 확 늘었냐면 그때가 팬데믹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가 진짜 엄청나게 미팅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미팅이 거의 줄줄이 6개, 7개 막 이렇게 있고 하루에는 5시간씩 막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2년 내내 하니까 정말 안 늘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온갖 액센트들이 이렇게 막 익숙해지다 보니까 듣는 게 좀 훨씬 좋아졌고 스피킹도 제가 발표할 때마다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정말 다 써서 달달 외우면서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늘었던 기억이 있답니다. 솔직히 싱가포르나 런던이나 제가 일하고 있는 건 이제 텍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외국인 비중이 되게 많아요. 이 분야 자체가. 그래서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분들이 되게 많고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정말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더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할 말은 할 수 있고 이제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느냐 그리고 진짜 상대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안 들리더라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잘 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저는 온라인 미팅할 때 정말 녹음해서 계속 듣기도 하고 뭐 스크립트 이렇게 자동으로 자막 뜨는 것도 켜놓고 그래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정말 익숙해지고 잘 되니까 너무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힘들었던 건 이 테크 인더스트리의 그 빡센 환경과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업무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을 얘기하면 이미 10에 가 있어. 능력자들이 이제 깔려서 일하는 건 진짜 편해요. 근데 문제는 다 똑똑하니까 완전 3배속으로 돌아가듯이 일을 빨리 하는 거예요. 에자일 자체가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관찰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어썸션을 세워가지고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내보내고 다시 문제 발견하면 다시 관찰하고 어썸션 세우고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내보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그런 방식
방식이거든요. 기계처럼 되게 끊임없이 물건을 찍어내듯이 피처를 계속 할 새 없이 돌리고 하는 방법이에요. 저희는 스프린트를 쓰는데 프로세스가 1주, 2주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 태스크가 일주일, 2주일 단위로 주어지는데 그리고 매주마다 같이 정해진 시간에 내가 얼마나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하기로 한 내가 에스티메이션을 세웠던 진행 상태를 계속 꾸준히 확인하고 또 새로운 기능들 내보내기로 한 그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때는 맞추려고 엄청 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좀 특징도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한국에서 빡세게 달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안 그래도 빡센 회사인데 제 별명이 제 딜리버리 머신이라고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번아웃 여러 번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에서 일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뭘 맡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소통이 진짜 잘 돼야 되거든요. 이거를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아무도 몰라줘요. 저 프로젝트를 받아서 그냥 맡은 일을 열심히 말 안 하고 하면 이제 업무량을 다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어려운 일들 많이 맡고 하면은 쟤 괜찮은가 보다. 그 업무량이 별로 안 많은가 보다 이러면서 더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런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엔지니어링 리드가 제가 싱가포르에서 일할 때 새로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완전 열정에 차가지고 우리 유저 리서치를 실제로 그 현장에 나가서 하자 이런 말을 막 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리서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저희 매니저가 너가 도와줘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와준다고 했는데 결국 제가 다 맡아서 하게 됐죠. 근데 당시에 제가 진행하고 있던 게 프로젝트가 2개나 더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번아웃도 너무 심하게 온 상태라서 하다 못해가지고 리서치 진행을 다 끝내고 나서 더 이상 리포트까지는 내가 못 쓰겠다 이러면서 엔지니어링 리더한테 내가 지금 얼마나 일을 맡고 있고 얼마나 지금 시간이 없고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건데 갑자기 그 리드가 저한테 그럼 뭐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였으면 너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했으면은 내가 인볼브 시키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저한테 노라고 말하는 법에 대한 막 그런 관련된 아티클이나 뭐 책을 갑자기 추천해 주면서 서포티브하게 저한테 도움을 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게 소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걸 배웠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 캐퍼시티를 알고 그 이상을 나한테 맡기려고 할 때는 지금 내 상태가 내 업무량이 이러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이런 식의 좀 소통 방식을 충분히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홈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홈식 때문에 결국에 해외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을 종종 봤거든요. 친구도 없죠, 가족도 없죠. 그리고 뭐 통화를 하려고 하면 시차 때문에 좀 어렵고 모든 걸 혼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 살던 성격이라서 뭐 한국이나 해외나 힘든 거는 마찬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저한테도 팬데믹 때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마음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진짜 해외에서는 힘든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국어 분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써야 되는 한국어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뭔가 마음이 허하고 정서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또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외 생활을 8년이나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저는 한인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가를 여러 번 옮기는데 그 옮길 때마다 한인교회를 가장 먼저 찾거든요. 안전한 곳으로 제가 찾아서. 근데 가면 다들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또 밥은 먹었냐, 집은 구했냐 이렇게
정말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고 또 되게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또 정보를 많이 또 얻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한국어를 제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쓰면서 저는 홈식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다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서 채워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도 많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국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처음에 해외 생활 하실 때 나는 한국어 절대로 쓰지 않을 거야 이러면 한국인 절대 안 만나고 막 그렇게 살다 보면 오래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에 좀 지치고 홈식 오고 막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데 신앙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는 많이 경험을 해서